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월 17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관심이 눈에 가는 그런 사안들이 여럿 발생을 했는데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그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내용, 저 스스로가 좀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안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그 폭을 조금 더 옵션을 좀 늘려본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게 국민의힘이 며칠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법도 업데이트해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거기서 계속 거부하고 반대하고 뭐 다 퇴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엊그제부터 갑자기 내란 특검법을 본인들이 발의하겠다. 근데 제가 몇 개 살펴본 어디서도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예, 이런 거 다루는 요즘 사람들이 얘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다루는 채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도. 저한테 눈에 띄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나? 요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즉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서 몇 개를 자른 다음에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민주당이 아마 처음에 업데이트 되기 전에 처음에 그 안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국민의힘에서. 왜 부랴부랴 이렇게 했을까? 2, 3일 만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 국내외에서 오는 압박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가름이 돼요. 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자, 예를 들어서 최상목 대행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두세 표 차이가 부족해서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최상목이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체포가 됐으니까 윤석열이 미국에서는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죠. 예. 자, 그렇게 하더라도 저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으로 택하는 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최상목이 지금까지처럼 거부권을 계속 행사해주면은 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어차피 국민의힘과 최상목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내란에 어느 정도 다 동조하는 입장에서 깊게, 얕게 그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이런 일을 안 했을 겁니다. 자기 지지층에 등을 돌리는 일이거든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희한한 이유를 들어서 체포 자체를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특검법을 발의한다? 그들 지지자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이 눈물 흘리는 척을 했는지도 몰라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최상목이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저는 국민의힘에 갔다고 봅니다. 자, 그런 데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안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부분들, 자기들한테 크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빼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무조건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안을 가지고. 근데 민주당도 그걸 알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전국이 초래됐다. 자, 거기에 어떤 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오늘 당장 발생하고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아마 오전 오후 지나고 나서는 지금 트럼프 취임식이 12월 20일이기 때문에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미국을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기가 자꾸 어렵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저기 문제가 있고. 근데 또 미국 갔다 와서 숫자가 채워지면은 그때는 또 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내일 구속될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야무야 너무 늦었다 이렇게 발표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합의를 해서 특검법안을 부랴부랴 국민의힘에서 만들었으니까 내일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뭐 이상하죠? 여기에 국민의힘이 맞춰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 흐름은 유리해요, 자기들한테. 미국 간다고 의원들 많이 빠져? 7, 8명 개인직 자격으로 가는 거 보면 전체로 한 1명 정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갔다 오면 설이고. 네. 그러면 기존 방식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하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국면이고, 특히나 윤석열한테 유리한 국면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협상을 하냐. 이것은 민주당 흐름에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상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스처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협상의 한 과정이에요.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하지 않죠. 제가 그래서 정확히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 말씀 드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 계엄특검법 발의했죠. 여야 끝장 협상 진행 중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결판을 보겠다는 것이고 당연히 협상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 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목이 저는 미국의 압박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좀 이따 보면 우리도 느끼실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의견을 드리는지. 지금 놔두면 그냥 내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민주당 안대로. 최상목은 그걸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제 예측으로는. 자, 그게 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법안을 만들어서 딱 윤석열 체포 시점 이후에 이제 윤석열을 버리고 있는 거죠. 자기 지지자들도 거북해 할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는. 왜? 민주당의 안중에는 국민의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당연히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밑에 우원식 이야기도 거들고 있죠. 밤 12시까지 문 잠그더라도 협상을 해라. 예, 뭐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분위기 잡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나섰냐.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체포가 큰 변곡점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분위기를 봤을 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윤석열이 체포됐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윤석열의 박자를 맞춰주면서 한동안 앞으로도 한참은 더 국민의힘에 열혈 지지층을 끌어모으면서 자기들이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상복은 계속 특검법 거부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면서 내란 특검법 거부하면서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게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갑자기 바꾼 거예요, 입장을. 자, 그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계엄 해제 방해권이 있다. 자, 이건 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내란에 동참하는 당으로서 낙인을 찍힐 수 있는 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어요. 특검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란 사태를 맞아서 이것을 공수처는 인력이 5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조본 그리고 검찰 다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게 특검에서 수렴이 될 것이기 때문에 티가 나니까 열심히 해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특검이 무마돼서 그들 각각 조직이 이걸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희한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저는 동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그걸 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거기다가 이걸 통과시키면 안 돼요. 본인들이 특검법을 마련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 돼요. 특별 검사가 생겨서 전체적인 조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왜 권성동을 이렇게 밀어붙였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환죄가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이번에 추가로 된 게 그 부분이 민주당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외환. 자,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부분이죠. 제발 날 때려줘.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그러죠. 주는 전시 상태를 만들려고.
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국민의힘한테 큰 타격을 줘요. 지금도 보면은 미국은 분명히 윤석열의 체포에 찬성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잡아 넣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데,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서. 아니, 또 성적이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윤석열 지지하는 곳에 가면은. 근데 외환 조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조사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정통적인 기반, 즉 지역색을 빼고 생각해 본다면은 대부분은 이거예요. 민주당은 빨갱이다예요. 지금 뭐 중공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다? 그것은 국민의힘의 열혈 지지자층에서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북한이 불공 공산당이고 우리는 항상 착하고 어린 양이에요.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 자체가 깨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살벌한 부분이 뭐 분명해요. 그렇지만 내란 전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란죄가 있고 외환죄가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해야죠. 조사를. 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고, 제가 봐서는 이것만 가지고 갑자기 이때까지 반대해 오던 특검법을 자기 스스로 안을 낸다? 그것도 내일 오후부터는 의원수가 줄어들 것을 걱정을 해서 발의를 한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에 특검법안은 통과가 돼서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다 설명이 돼요, 이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냐? 그래서 뭐 제가 다음도 정리를 했네요.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인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거부권을 이번에 행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나섰다, 급하게. 그렇게 보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최상목은 왜 그랬을까? 체포가 됐고 이제 한덕수 때보다도 더 힘이 빠졌죠. 그는 내란의 동조 주요 임무자입니다. 자, 거기에 미국이 압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미국은 엄청나게 챙기고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메시지가 나오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한테 계속 압박을 넣고 있어요.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덜컥 체포됐죠. 이제 사법부는 완전 돌아섰어요. 경찰과 검찰도 돌아설 수 없어요. 이제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기도 어려워요. 편지나 써가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럴까? 미국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검법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 여야 합의를 해서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야 합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합의를 하려고. 합의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왜 합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똑같으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지형대로 받아들여.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런 말로 해서 버티고 왔는데 이게 이제는 진짜가 아니다. 이제는 한다. 나도 더 이상 못 참는다. 못 버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다가. 네. 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국에서 말들이 있는데 한국 법이 어떻게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집행 법칙 위반했다고 보는지 윤석열 지지자들의 입장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한국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 딱 그랬죠? 그래서 서부지법에서도 뭐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퇴짜를 놨고, 오늘은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체포 적부심에서 체포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려준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손발이 쫙쫙 맞습니까? 이런 생각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본 바로는 한국은 그러한 시험에 한국의 민주주의 기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방식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방식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의 헌법에 부합하고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기대하는 바대로. 뭐 이제 이 채널의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미국은 윤석열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이미. 네. 오히려 지금은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어디로 셀까봐.
우리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한다니까요, 미국이. 예. 이거는 지금 체포 적부심에 대한 얘기까지 한 거예요. 자, 윤석열은 이런 거 있죠. 밧줄로 묶어놨는데 좀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막 몸을 비비다 보면 더 세게 쬐어져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응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 법원은 이거 전혀 못 느끼겠느냐? 느끼죠. 어떤 식으로 느끼느냐? 당연히 그들의 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의 흐름이 물결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큰 물결이 그 방향을 인지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요것은 체포됐을 당시에 백악관에서 나온 이야기죠.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공조에 계속 헌신할 것이며 이것은 최상목에 대한 압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노력과 시민을 인정한다고 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자, 오늘 구속 적부심,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체포가 적절하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나오니까 그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소한 일이고 그들의 정권이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무부 대변인이 코멘트를 때리잖아요. 저렇게 예, 우리보다 더 초조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언론까지 났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죠. 이거 MBC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이 정도 꼼꼼하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해외 기사를 다룰 때 이쪽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재임 중.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수사기관들이 협력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혼란이 길어질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특검이 이걸 딱 받아갈 때 내가 처신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상한 짓을 했구나. 내 속내가 비춰졌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눌러지고 있는데 그런 욕구가 특검이 안 한다 이러면은 다시 정치적으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사기관들이. 그럼 당연히 검찰이 우위를 점하겠죠. 전문기관이니까. 그들의 윤석열과 거기에 내란 활동에 주요 임무자로서 개입했던 사람들이 압박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검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 의견은 민주당이 가진 의견과 100% 일치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좀 전에 매튜 밀러가 국무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할 때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이 관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특히나 미국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많이 활용돼요. 이렇게. 이게 적나라한 예입니다. 이게 미국 국무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부의 이야기예요. 정부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불법적인 거 없잖아요. 한국의 상황에 맞잖아요. 이것은 한국의 민주적 절차, 헌법적 절차에 맞아요. 대부분의 시민들의 바란 것도 맞아요. 이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존재는 우리한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번만큼 우리 한국 근대사에 있어가지고 한국 민중, 국민들의 입장과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적이 없었다 이렇게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체포가 물론 큰 분수령을 넘었습니다만은 끝이 아니다.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내란은 끝난 게 아니다. 체포됐다고 해서 구속됐다고 해서도 아니다. 앞으로 조사가 벌어지는 그 기간에도 희한이 생길 수 있다.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거꾸로. 자, 그러면서 이런 그림까지 그려줘요. 한국 언론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미국 언론에서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플레이어들이 누가 들어와 있느냐. 헌법재판소는 탄핵권이 있고 경찰이 있고 공수처가 있고 검찰이 있다. 이것을 특검이 쫙 빨아당겨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고 현재 경찰과 공수처와 검찰은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각 조직 간에 경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거.
그것은 뭐냐?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되겠다. 가능한 한 많이. 다른 기관에 내가 부족하지 않게. 그렇지만 특검이 없어지게 되면,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때는 여기에 정치적 압력과 정치적 취향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논란할지 모르죠. 공수처는 인력이 5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미국이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밀러의 이야기와 이 뉴욕타임스의 이 패키지는 우리한테 강력한 압박으로 온 거예요. 그 압박의 대상은 제가 봐서는 최상목이다. 반드시 특검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2, 3일 만에 박차고 나갔던 그 사람들이 2, 3일 만에 갑자기 특검법안을 스스로 만들겠다고 할 리가 없어요. 그들의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면서까지. 이거는 최상목이 언지를 줬다는 겁니다. 무조건 특검은 무조건 돼야 돼. 둘이 합의해서 가져와요. 그럼 말은 맞죠. 합의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지금 열심히 합의하고 있잖아요. 최상목이 그렇게 파워가 셉니까? 문까지 걸어 잠그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일단 민주당이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한두 개 가지고 주고받고 하려고 하겠죠. 절대 외환죄 빠지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이야기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최상목이 일단 통과시키겠다. 그러게 미국도 그런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한다면은, 이게 여러분 한 번 더 말씀 드릴게요. 임기가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정권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 충혈될 정도로 한국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세밀하게. 한국 사람들도 걱정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거는 미국 이해관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국 딥스테이트의 관심사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 최상목한테 압박이 엄청나게 왔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통과된다는 거예요. 국회 양당에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전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탈표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통과되는 것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회에서. 지난번에 2~3표 모질랐으니까. 각 당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느낌을 봤을 때. 그렇죠. 제가 봐도 이상하고 여러분이 봐도 이상하잖아요. 2, 3일 만에 확 뒤바뀌어진 이 상황이. 최상목이 오케이 한다. 국회에서 합의만 해와라. 통과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서는 독소조항으로 느껴지는 부분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 민주당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겠다. 특히 외환 같은 경우는. 국방과 안보는 항상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 기반이 무너질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20, 30대 떨어져 나가. 주요 지지층에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니? 너희들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를 이용했구나. 그게 외환죄에 관련된 내용이 더 드러나게 되면 그들의 지지층은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 또 하나의 신호는 이거예요. 오늘 제가 한덕수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을 봤는데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이 사람은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 병도 좀 유한 스타일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이 내란을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국회 독선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럼 정치는 어디 갔습니까? 국민이 그 지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전부 다 이유가 있지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뭐 윤비어 청가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 뜨거울 것 같은. 하느님이 보내주신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 자, 그래서 그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교로 보면 미륵이죠. 기신교에서 보면 메시아고.
자, 그는 희한한 길로 이미 가고 있었어요. 약간 재정일치 사회 비슷하게. 자, 그런 상황인데 한병도가 한 이야기는 현병도 같은데 한병도가 아니고 예. 어쨌거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쫓아다녔다. 국회의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한덕수가 갑자기 의외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정말 간곡하게 우리 한 위원님께서 옛날의 경험을 다시 회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힘주어서 이야기했어요. 한덕수는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고위직으로 계속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지위가 계속 올라갔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한덕수는 여우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대행하던 시절에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했고, 예, 최상목은 2명이라도 했죠. 예, 그리고 당연히 모든 특검법은 다 거부했었어요. 그러던 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쭉 본 맥락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큰 고비가 넘어갔구나라는 거. 눈치가 제일 빠를 거잖아요. 국무총리 했으니까. 거기는 분명히 미국의 의견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제나 우리나라에 어제 보도된 내용이에요. 아까 뉴욕타임스하고 매튜 밀러 이야기는. 예, 그래서 뒤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예. 자, 그래서 넘어갔구나. 이제는 이제 뭐라고 할까? 나를 살리기 위한, 한덕수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어떤 처신의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거꾸로 이걸 보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제 오늘의 의견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덕수의 태도 변화를 보면서. 즉 이것은 뭐냐면은 최상목이 많이 변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최상목이 자기랑 똑같이 계속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거면은 한덕수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살아날 구석이 힘의 균형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열심히 살피고 있는 사람인데 전문적으로. 자, 이것은 뒤에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상목도 이 흐름으로 간다. 조금 더 계속 무너지게 돼 있다. 내란을 주도한 측에서 본다면. 그게 권성동이 주도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 특검법 발의로 이어지고 있다. 특검법이 어떤 식으로든지 내일 통과되고 최상목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이 그걸 바라니까? 왜 미국은 그걸 바라느냐?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특검이 발의돼서 특별검사가 생기지 않으면 윤석열이 또 뒤집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구속영장 오늘 5시 40분에 청구됐고 내일 2시부터 심의한다고 하는데 윤석열은 지금 출석 안 한다고 하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미국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특검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미국이 최상목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넣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야당 아니라도 최상목이 국회만 통과해서 오면은 거부권 행사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그걸 눈치채고 부랴부랴 자신들 안을 일단 만들어서 협상을 하면서 민주당 안에 있는 자기들한테 극도로 불리한 내용을 좀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설명이 돼요.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1월 11일 날 우리 국토부 조사단이 제주 항공권으로 미국에 가 있고 그 블랙박스 건으로 이것은 미국이 주도권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지금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돌 전 4분간만 블랙박스가 멈췄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후로 많은 것이 기울어졌어요. 한국에서. 공수처의 입장이 바뀌었죠. 공수처의 입장이. 그 전까지는 빠져나가려고 했죠. 나 힘들어 못하겠어. 한번 실패하고 나서 체포. 근데 요 일이 딱 터지고 나서 입장이 바뀝니다. 미국이 뭔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상관이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다 아니다 지금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누구나 의문으로서 던져 놓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참 뒤에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이후로 공수처의 입장이 바뀌었고 우리나라에서 썰물과 밀물이 바뀌는 듯한 그런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며칠 있다 체포로 이어진 겁니다. 체포영장 재청구해서. 그게 이날이에요. 그리고 거기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정리됐다 이런 말을 했죠.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말로 하면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그래도 체포가 되고 나서도 자 그거보다 한 칸 급이 낮은 국무부로 내려가서 거기에 대변인 있는 오늘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끝난 게 아니다. 뉴욕타임스를 빌어서 입을 빌어서 특검까지 해야 된다. 이 정도 단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딥스테이시, 미국의 장기적인 이해관계에 한반도 상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확실히 밟아놔야 된다. 이거는 윤석열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언제든지 밟고 올라서려고 한다. 기회만 조금만 주면은. 특히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특검으로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런 강력한 의사표명이 국민의힘에서 특검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